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법 8조죠. 영업의 허락입니다. 영업의 허락.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 능력자인데 특정 영업에 대해서 이 허락을 받으면 부모님의 자, 그러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자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언제든지 취소하고 또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의 제3자는 보호해야겠죠. 이런 취소 제한을 모르는 경우에는 보호해야겠죠. 일단은 이 선의 제3자는 특정 여러 영업에 대해서 허락된 것까지는 안 거고 허락을 취소하고 제한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을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허락을 언제든지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취소나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취소나 제한은 장래효가 있다고 봐야겠죠. 허락했다가 특정 영업을 허락했다가 취소 또는 제한하는 이런 행동은 장래적으로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 영업 이렇게 써 있죠.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이 허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포괄적인 영업 허락을 말하는 건 아니고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종류를 정해서 허락한 특정 영업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줘야 되죠. 자, 이때 영업의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다만 이게 묵시적으로 허용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 뭐 이런 걸 쉽게 인정해 주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구체적이고 타당한 판결을 하려면 일단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허용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묵시적으로 허용된 건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할 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묵시적으로 이게 허용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2번 자, 영업 허락과 처분 허락의 구별. 우리가 그 민법 6조를 배웠죠. 민법 6조에 보면은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미성년자가 이미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업 허락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8조의 영업 허락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행위를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겁니다. 특정 영업을 허락하긴 하되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법 6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회성에 가깝죠. 일회성. 처분을 허락한 거예요.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범위 내에서 처분,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준다는 거는 처분을 허락한 거죠. 이렇게 일회성에 가까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업의 허락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행위를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겁니다. 단 특정 영업을 전제하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신용카드 발급 사용과 같은 이건 이제 좀 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자, 이런 거 신용카드 발급하고 사용하는 이런 행위들은 처분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취소를 인정했었죠. 그죠? 다만 부당이득 범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이익 본고를 전부 반환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 영업을 허락받았을 때, 그죠? 특정 영업을 허락받았을 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허락받은 특정 영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이렇게 특정을 해줬다면 그거와 관련되는 법률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계약 체결, 대금 수령, 직원 고용까지도 일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는 우리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민법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입니다. 그죠? 개별 행위마다 동의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허락의 취소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자, 이렇게 이제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허락을 해놓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취소는 장례적으로만 효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취소에 대해서 모르는 제3자는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효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미성년자와 이런 취소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또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장례효가 있어요. 일단 특히 중요한 것은 선의 제3자 보호인데 법정 대리인이 영업 허락을 취소해서 장례적으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그죠? 제3자가 미성년자와 허락받았던 영업법인에 의해서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는 완전 유효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민법 8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법정 대리인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그 제한된 범위죠. 특정한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자, 이런 조문이죠. 자, 이 허락이 있으면 미성년자는 특정된 해당 영업에 대해서 성년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죠. 반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취소나 제한은 장례율을 갖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취소나 제한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거래 안전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민법 8조죠. 영업의 허락. 자,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허락을 했는데 취소 또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장례호고.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는 행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